안녕하십니까. 시리그리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 보셨겠지만 지금 드디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D-Day가 되었습니다. D-1이라고 했는데 이 동영상이 공개되는 이 시점부터 D-Day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가 되어야 출근을 하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H-hour 마이너스 단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직항하는 항공사들 노선 취소하고 다 이 취항을 취소하고 이렇게 몸을 사리는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슈퍼호넷 전투기, 항모에 탑재되는 슈퍼호넷 전투기에 전단탄, 그러니까 심리전하는 마두로를 조롱하는 이런 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리는 전단탄을 장착했습니다. 이걸 뿌렸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됐는데, 자, 이런 내용과 함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여전히 나토를 향한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무기 22기가 배치되어 있는 이 네덜란드 공군기지를 러시아의 드론이 내습했습니다. 방공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나토 회원국 군사기지 상공에서 러시아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궤드론 출현 빈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전쟁 임박 징후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나토 핵 공유 기지에 궤드론이 출현해 대공 전투가 벌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동부 나토 전략기지인 볼켈 공군기지에 궤드론이 출현했으며 네덜란드 공군이 이를 격추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네덜란드 국방부가 현지 시각 11월 23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야간에 볼켈 공군기지에서 발생했는데요. 네덜란드 공군에 따르면 드론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했고 비교적 낮은 고도까지 접근한 뒤에야 기지 경계병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공군 제312 비행대와 313 비행대, 미 공군 제52 전투비행단 예하, 제703 군수지원 비행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기지는 F-35A 전투기와 B-61-12 전술 핵폭탄이 운용되는 나토 핵 공유 거점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이 기지에 B-61-12 핵폭탄이 22발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공군은 드론 발견 직후 대공포를 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는데요. 그의 드론은 네덜란드 측의 격추 시도가 시작되자 곧바로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져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나토 핵공유 기지에 그의 드론이 출몰한 것은 지난 11월 3일 벨기에 클라이네 브로겔 공군기지 드론 출몰 사건 이후 3주 만인데요. 당시에는 드론에 대한 격추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나토 핵기지에 내습한 그의 드론에 대한 첫 방공 전투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그의 드론의 나토 전략시설 침입은 11월 들어 점점 더 잦아지고 그 수법 역시 과감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폴란드군 총참모장의 경고대로 러시아가 정말 나토에 대한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네덜란드, 그러니까 냉전시대 때부터 미국과 함께 핵폭탄, 전술 핵폭탄을 공유해온 그 네덜란드의 공군기지에 러시아 드론으로 추정되는 그의 드론이 출몰했고 그게 병사들의 시야에 보일 정도로 낮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대공포가 불을 뿜었고 전투기가 출격했는데 사라져버렸다 라는 거예요. 자, 벨기에 있고 벨기에 위에 네덜란드 있죠. 이 네덜란드의 이 볼켈 기지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 부대 2개, 그리고 미군 전투비행대 하나, 그리고 미군 군수지원부대 하나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 핵폭탄이 B-61-12 최신 전술 핵폭탄이죠. 이게 22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찰하러 들어온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냐? 아닙니다. 바로 3주 전 11월 1일에서 11월 3일 벨기에의 클라이네 브로겔 기지, 여기 네덜란드하고 접경 지역인데 여기에도 역시 미국과 벨기에가 핵 공유를 하는 그 기지죠. 여기에 최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이런 기지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각각 다른 곳을 정찰하러 들어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현지 언론이 아이트호벤 공항 폐쇄 및 몇 시간 만에 볼켈 공군기지 상공에서 드론들이 더 발견되었다. 아이트호벤 공항에서도 역시 이런 불어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 만에 볼켈 공군기지,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볼켈 공군기지 또 왔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B-61-12 전술 핵폭탄이 있죠. 5킬로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자재로 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에다가 또 관통탄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핵폭탄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지진을 일으켜서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핵폭탄인데 최신이죠. 이게 22발 장전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자, 그래서 폴란드 최고의 장군, 그러니까 폴란드 총참모장이 11월 17일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방해 공작 증거가 전쟁 전의 시기,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적국을 향해서 혼란을 유도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이다 라고 폴란드 국방장관 그리고 이 총참모장이 연이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지구 반대편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유럽의 EU, 나토 이 국가들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시그널로 계속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정말로 각국의 이 군사 분야의 최고의 수뇌부들이 계속 이 나토의 수뇌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27년에서 29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죠. 정말로 나토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려는 것인지, 냉전 때도 이렇게 전쟁 직전까지 가지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냉전 상황에서는 정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지 불안한데요. 자, 그런데 남미에서는 진짜 오늘부터 D-Day가 시작됩니다. 오후 1시부터입니다.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심리전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습 상륙함 중심으로 한 원정 타격단은 이미 베네수엘라 해안선 가까이 가 있고 항모 타격 전단도 베네수엘라 수도를 타격권에 둔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면서 마두로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11월 2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63번째 생일에 맞춰 이를 조롱하는 전단지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뿌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는 마두로를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보인다고 CBS 뉴스가 현지 시각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CBS는 백악관이 마두로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카라카스에 전단지를 공중 살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는데요. 전자전기의 엄호를 받는 전투기가 PDU-5 전단 살포탄을 사용해 카라카스에 전단을 뿌리는 구체적인 방안이 조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파운드급 폭탄 크기의 PDU-5는 한 발에 6만 장의 전단이 들어있는데요. 백악관의 이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제라드 R. 포드 항모에서 발진한 슈퍼원의 전투기가 이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도가 나온 당일 포드 전단은 푸에르토리코에서 남하를 시작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직선 거리로 59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거리는 슈퍼원의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 안에 들어오는 거리입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보이자 베네수엘라 취항 노선을 취소하는 항공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항공협회에 따르면 탑, 라탐, 아비앙카, 이베리아, 골, 캐리비안 항공이 베네수엘라행 여객기 운항을 무기한 중단했고 튀르키예 항공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베네수엘라 취항을 임시 중단하고 재개 여부를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마치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11월 23일 전쟁보다는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자라는 자신의 연설을 리믹스 음악으로 만들어 대중 앞에서 기괴한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대중들, 특히 자신에게 불만을 가진 청년들과 소통한다며 이러한 행동을 벌였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마두로가 드디어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조롱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1월 24일부로 베네수엘라
태양의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1월 24일이 되는 오늘 오후부터 베네수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11월 24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하고 13시간 차이니까 11월 24일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D-Day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테러 조직, 마약 조직이 있는데 그 태양의 카르텔의 수장을 마두로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카르텔이 베네수엘라 정부다라는 겁니다. 마약 조직, 테러 조직이. 그래서 테러 조직을 때려잡는 데는 의회의 인준이 필요 없죠. 그래서 테러 조직으로 딱 지정하고 바로 때릴 거야.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게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바로 때린 거 아닌가? 그런데 아침 9시가 돼야 백악관 출근하고 그 주말에 했으니까 백악관 월요일 들어와서 출근하고 그리고 업무 재개해서 결제받고 자 이제 지정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 다음 새벽 오늘 밤 늦게 이 정도 되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바로 그 긴박한 시점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CBS가 미국이 마두로에 대한 압박 강화 중에 베네수엘라의 전단지 살포를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게 23일, 현지 시각 23일 어제 이야기입니다. 왜냐? 11월 23일이 마두로의 생일이랍니다. 근데 생일하고 그 다음날 24일날 이제 테러 조직 지정되면 이제 마두로의 생명줄은 그냥 뭐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날인데 그 하루 전이 마두로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을 기해서 마두로를 아주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적은 전단판을 카라카스에 완전히 그냥 뿌려버리는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아직은 지금 소식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뿌린다면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카라카스에서 이렇게 590km 떨어진 이 곳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지스 구축함 2척의 호위를 지금 받고 있죠. 그래도 590km 같으면 이 포드 항모 전단에 있는 수폰의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 내에요. 수폰의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은 공중급유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770km입니다. 그러면 카라카스에 가서 충분히 원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올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전단탄은 이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수폰의 전투기가 전단탄을 뿌리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멍텅구리 폭탄 같은 클러스터탄, 그러니까 자탄을 살포하는 이런 그 무유도 폭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여기다가 폭약이 들어간 이 그런 자탄이 살상용 자탄이 아니고 종이 아주 얇은 종이를 잔뜩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쓰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떨어뜨림과 동시에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폭탄 하나에 6만 장이 들어있으니까 자, 이런 거 양쪽에 3발씩 해서 6발 그러면 36만 장의 전단을 뿌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대가 출격하는데 그런데 스텔스가 아니죠. 슈퍼넷은. 그러면 전자전기의 도움을 받아서 카라카스 상공에 들어가서 확 뿌려버려야 되는데 자, CBS가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마두로는 자기 생일인데 전단탄을 뿌린다 그러면 카라카스 상공까지 슈퍼호넷 전투기가 들어온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방공전투 그냥 뭐 비상 걸리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안 그래도 뭐 11월 24일 테러 조직 딱 지정되면 바로 때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비상이 걸려 있겠는데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인데 너 내일 아침부로 죽는 거야. 뭐 이런 그 전단지의 내용이 들어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그 예상 시점이 이제 11월 24일 되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베네수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있겠죠. 그 항공사들이 일제히 이제 겁이 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공편을 취소하고 또 튀르키예 항공 같은 경우는 직항 노선인데 여기는 일단 11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28일까지 일단 노선 취항을 취소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재개하는 거는 그 다음 가서 보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지금 이제 정말로 때린다 하는 이 시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두로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줄이 이상해졌는지 지금 동영상 보시면요. 네, 뭐 이상한 춤춥니다. 춤추면서 뭐 yes, peace. 그러니까 뭐 평화. 좀 때리지 마. 평화하자. peace forever. 뭐 영원한 평화로 좀 하자. 뭐 이런 희한한 짓거리를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이제 동영상을 전국에 지금 뿌리고 있어요. 마두로가. 그게 왜 이러냐? 지금 여기도 젠지 세대들, 그러니까 Z세대들, 이 Z세대들이 마두로에 대한 젊은 세대들이 대단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나도 너희들하고 감성이 똑같아. 이렇게 춤 나도 좀 추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 춤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베네수엘라 젊은 세대들이 추는 춤하고 비슷한 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러면서 나도 춤추고 나도 니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뭐 이런 동영상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오히려 뭐 돌았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 현재에서는 확 퍼져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저희 신인근의 국방TV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또 어쩌면 방송 시간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미국의 좌파 언론이 뿌리는 그 보도자료와 전혀 다른 진짜 그 내용들을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여러분들께 이 베네수엘라 폭격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TV에서 지금 쇼핑몰 개설했죠. 그 쇼핑몰 여러분들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요즘 이 우파 유튜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광고도 잘 알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쪼록 저희들 도와주시는 우파 유튜버 도와주시는 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이 지금 여당의 알고리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국방TV 또는 뭐 고성국TV, 성창경TV 이런 우파 방송이 계속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알림 설정이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좋아요라도 누르면 그 알고리즘 공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좋아요 좀 우리 우파 유튜버들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국방TV 쇼핑몰 이용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